구성용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한 김혜경 씨. 이 공천이 안 됐다.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는 부인도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야당의 의혹 제기. 두 가지 소식 다뤄보죠. 김혜경 씨가 검찰에 들어갈 때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연 답변했을까요? 그 모습 보시죠. 검찰이 일정 협의해서 정한다 했는데 혹시 오늘로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혐의 소명하실까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어떤 질문들 받으셨을까요? 여사님 화이팅! 화이팅 여사님! 일정은 당연히 상호 조율을 한 것이고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을 위해서 정해진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고 간단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제 추가 출석할 예정은 있어요? 그건 이제 검찰한테 물어보셔야죠. 아마 더 이상 소환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소환 통보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잘... 김혜경 씨 측은 당연히 진술 거부를 했다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언제부터 진술 거부가 당연한 것이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경 씨는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질문은 역시 당연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당연의 당위성?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습니까? 검찰로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걸 결론을 정한 수사다라고 김혜경 씨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표현대로 당연히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김우식 교수님, 이게 언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였나요? 진술 거부권을 당연히 활용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당연치 않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검찰이 던진 질문은 검찰로선 당연히 해야 할 질문들인데 이걸 김혜경 씨 측에서는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라는 게 뭐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합니다만 저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일단 결백하고 자기가 아무 죄가 없다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디 법조 드라마에서 봤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네.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은 진짜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2명의 변호사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경찰이 억울한 사람은 다 풀어주게 돼 있고 그다음 검찰 단계 가서 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다 무혐의 처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시스템과 검찰 시스템이라는 두 번의 억울함을 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결백하고 무혐의고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배 씨가 어떤 짓을 했는지 자기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가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질문은 간단해요. 그럼요. 배 씨의 법카 유용 사실을 알았느냐? 배 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느냐? 그럼요. 아니면 아니라고 부인하면 될 질문이다. 그리고 그 혜택은 전부 먹는 건 전부 본인이 드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초밥이 어디서 온 건지 과일이 어디서 온 건지 추석 제사상 이건 어디서 온 건지 자기는 알으면 알았다 모르면 몰랐다 배 씨가 되는지 모르게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에 가서든 검찰에 가서든 저도 명예훼손죄로 뭐 고발돼가지고 해봤지만 가서 당당하게 밝히는 거 이건 절대 그게 아니다. 네. 그럼 무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 검찰에 가서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합니까? 네. 저는 그래서 진술 거부라는 것은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이걸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조국 대표도 그랬다. 당연하죠. 두 번째로는 저 날짜 관련해서 좀 이따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7월 4일부터 검찰에서는 소환을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일정을 협의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불쑥 어제 나타난 겁니다. 이날 오겠다고. 그리고 그것도 이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들었던 형사 공보 준칙에 따라서 절대 김혜경 여사가 온다는 사실을 검찰 측에서 알리지도 않고 보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나와요. 그래놓고 나와서 진술 거부하더니 추석 밥상에 나를 제물로 삼으려고 검찰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죠. 그럼 검찰이 거짓말합니까? 지금 김혜경 측이 거짓말합니까? 둘 중에 한 명 즉 쎄파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제1야당의 대표로서 별로 그렇게 좋은 사건도 아니고 좀 굉장히 좀 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법카를 사용했다고 하는 국고횡령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관련했으면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밝히고 그리고 또 죄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저렇게 정치 공세 비슷하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정치적으로
조작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 예. 사실 이번 건은 뭐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예.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법인카드 유용이 제보가 나왔고 구체적인 뭐 사진과 물증도 나왔고 그것 때문에 김혜경 씨가 대선 기간에는 사과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사과할 당시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건데 대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과까지 하고. 그런데 막상 수사가 진행될 때는 진술을 거부하니까 조금은 좀 당황스러운데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김용태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결론을 정한 수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론이 정해졌겠죠. 아니 이게 무슨 굉장히 복잡한 법리가 들어가는 사건이 아닌 거잖아요. 법인카드가 유용됐고 결제 내역이 있고 여기 당연히 결론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아까 김근식 실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알고 있었는지 배 씨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미 배 씨와 관련해서 기소가 된 사건이고 공범으로 이제 수사기관들을 보고 있는데 혹시나 김혜경 여사가 억울한 점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예.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경찰 측 입장을 들어보면은 그 서면 조사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월 5일 날 선택해서 나왔다라는 거, 직접 나왔다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입장을 소명하려고 읽혀질 텐데 그걸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고 네. 오히려 이것을 쇼로 이용하시려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야당에서는 추석 밥상의 제물로 김혜경 씨를 삼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본인이 나오겠다고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야당 대표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막장 행태. 자극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제물. 자, 그러자 수원지검 3번에 걸쳐 출석 요청했지만 협의 실패했다. 서면조사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서면조사하겠다. 그런데 5일에 출석하겠다라고 김혜경 씨가 밝혔다. 라는 건데, 자, 김용주 의원님. 네. 검찰 말대로라면 조금 의아한 대목인데, 아, 그럼 서면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다, 5일에 나가겠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 막상 5일에 나와서 추석 밥상에 제물로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올리려 한다. 진술은 거부하고 가시고. 이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스럽겠죠. 기본적으로 보면 이번은 독특하게 언제 출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먼저 밝히는 네. 그런 형태라서 경찰이 오히려 검찰이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저것도 일종의 어떤 그 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어차피 지금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 본 재판에서 예컨대 서면 진술이든 본 진술이든 간에 어떤 진술이 또 하나의 어떤 빌미를 검찰에게 자기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뭐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겠다. 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죠. 예. 그래서 그거는 자기 권리인데, 근데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상의 제물, 요 대목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정말 추석 밥상에 그렇게 저런 재물이 올라오는 게 맛있겠습니까? 법인카드로 뭐 사 먹은 게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또 요즘 추석에 밥도 잘 안 먹어요. 예. 누가 밥상 차립니까? 놀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걸 정치적으로 오히려 김혜경 여사가 악용하고 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핵심은 그 주범이냐 종범이냐 아닙니까? 배모 씨가 주범인지 실제 종범인지를 한 번 더 묻겠다는 거예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몸통이 그 배모 씨인지 예. 김혜경 씨인지를 가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배모 씨가 혼자서 자기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상납을 했을 리가 있냐? 라는 게 라는 검찰의 의심이다. 의혹은 나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걸 가지고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공격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성실하게 뭐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뭐 출두를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네. 특권을 행사하든지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걸 추석 밥상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좀 과하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밥맛을 떨어지게 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종의 뭐 진실 공방인 셈인데 조기현 변호사님, 검찰 입장대로라면 5일에 나오겠다라고 해놓고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추석 밥상 재물을 언급한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민당 측에 설명한 것은 7월 이후부터 네. 이 소환 일정은 조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28일로 소환 일정을 양측에 합의를 했었는데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공판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이 겹치면서 다시 조율을 하면서 김혜경 여사 측에서는 추석 이후 9월 17일로 제안을 했는데 검찰이 그러면 그렇게 미룰 수는 없다.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서면을 보낼 테니 이걸로 하고 끝내자라고 검찰이 제안을 한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9월 5일로 가해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표했고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출석하게 된 겁니다. 네. 협의가 다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치 뭐 9월 5일 날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고 간 것도 아니고 서면 조사를 거부하고 뭐 네. 당당하게 진술하기 위해서 9월 일자를 조정한 것도 아니었고 이런 조율 과정이 있었습니다. 날짜 협의한 것뿐이다. 예. 네. 근데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서면 조사로 끝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치적 수사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서면 조사로 끝내면 이거 뒤에 무슨 얘기가 따라 붙겠습니까? 특혜 아닙니까 이거?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조사를 했다. 김건희 여사하고 붙여놓기에 딱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출두한 거다. 예, 일정 조율하다가 안 되고 검찰은 빨리 수사를 매듭지어야 되는데 뭐 추석 이후로 자꾸 미루자고 뭐 하고 이러니 뭐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뭐 서면 조사로 했다라는 게 어찌 보면 한 측면에서 보면 주요 피의자인데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조사로 아,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원래 8월 28일 날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든 아니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검찰이 서면 조사로 끝나겠다고 하니까 아니 나가겠다고 네. 한 거고요. 그리고 법에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정 조율에 일방적으로 무슨 이 김혜경 여사 측의 어떤 특별한 혜택을 요구한 것처럼 이런 뉘앙스의 이 브리핑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밥상 재물 얘기도 나온 거다. 그렇죠. 이게 목적이 다 어떤 시기, 내용, 수사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지금 언론에 좀 하는 내용들이 네. 어떤 의도, 김혜경 여사 측 이 수사와 관련돼서 어떤 다른 어떤 뭐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 수사를 배치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잊었는데 생각이 좀 안 나요, 김식 교수님. 네. 그래서 김혜경 씨는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겁니까? 지시했다는 겁니까? 지시 안 했다는 겁니까? 입장이 뭐였죠? 진술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검찰에서는 이제 배 씨의 진술이 있고 배 씨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지 공범으로 피의자로 소환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그거 외에도 자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에서는 증거와 법리로 유죄 판결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증거는 저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혼자만의 단독 피의자가 아니라 공범이 있는 피의자고 공범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충분히 기소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이 부인이기 때문에 A를 갖춰서 소환이라는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기소를 할 때 그건 형식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건 정치 공세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탄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나올 거 예상을 했죠. 그렇지만 날짜 조율하면서 날짜 조율 과정에서 금방 조 변호사가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하다 그러니까 추석 뒤로 하니까 그건 너무 힘드니까 서면 조사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지금 9월 5일 어제로 이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 정치적 의도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이걸 누가 공개했을까요? 어제 출두하는 장면을? 이건 김혜경 여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검찰이 이걸 공개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누가 공개했을까요? 공개한 다음에 민주당에서 공식 논평이 추석 밥상에 제물로 삼으려고 검찰이 했다. 그런 날짜하고 공개한 시점하고 공개한 이후에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전형적으로 이건 검찰이 김혜경 여사가 죄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정치 공세를 하고 추석 밥상에 이걸 이야기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거라고 몰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뭐 여러 개 사법 리스크 재판도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무슨 잘못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제 구형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에서 어떻게 피의자를 잡고 어떻게 유죄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소장을 쓰고 어떻게 재판에 보냅니까? 이제는 잘못한 게 있으면 떳떳하게 밝히고 잘못한 게 없으면 잘못한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계속 정치 공학적으로 이게 활용해서 예. 문제를 좀
오도하는 건 정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쪽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